네, 연예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하재근 문화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김묘성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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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방송인 예정화 씨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사진이에요? 예정화 씨가 전주 경기전이라는 문화재에서 네. 화보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네.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이 네. 저게 와룡매라고 하는 매화나무 앞에서 아.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네. 앞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저 들어가지 말라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예. 왜 저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느냐. 아.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그리고 더 손에 지금 그 어떤 나무 가지처럼 보이는 네. 저걸 들고 있는데 저게 와룡매라는 저 매화나무를 훼손해서 저 가지를 꺾어 가지고 손에 들고 사진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매화나무가 아닌 촬영용 네. 소품이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 해명 자체가 두 번이 번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화나무가 아니라 예. 이것은 그냥 모형, 소품일 뿐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조금 거세지니까 다시 한번 2차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은 네. 매화나무가 아니라 벚꽃나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논점에서 비껴나간 이야기죠. 네. 들어가지 말라고 한 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는 그냥 죄송하다고 전주시청 측에 이야기를 했다. 뭐 잘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주시청은 맨 처음에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것만 봐도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라고 네. 했으나 나중에 소속사랑 이야기가 좀 돼서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 다만 도덕적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 우선 나온 얘기를 보면은요. 네. 첫 번째 해명한 게 네. 이것은 모형이다라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건 네. 모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도 이제 매화나무 모형도 아니고 벚꽃나무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건 죄송하다. 이게 이제 소속사의 그 공식 입장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네티즌은 정말 저게 매화나무인지 벚꽃나무인지를 또 사진을 직접 비교를 하면서 진정한 사과가 없다 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전주시청에서는 네. 저 매화나무가 문화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라면은 문화재를 또 정말 가지를 꺾었다고 한다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거든요. 근데 네. 문화재는 아닌 것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기 나뭇가지를 꺾었는지도 확인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저 그래서 꺾은- 우선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꺾은 거는 뭡니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아직 그게 정확히 밝혀지지는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않았어요. 소속사에서는 저게 그냥 소품일 뿐이다. 그것도 벚꽃나무를 따라서 만든 소품일 뿐이다. 그냥 이렇게 우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명백한 사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 울타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 그게 부분에 문제죠.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 가지고는 우선 그 안에 경기전은 예.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 따로 그래요? 책임은 못 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 이런 비난은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법적 책임까지는 그 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와룡매가 만약에 무슨 기념물이나 네. 뭐 천연 뭐 문화재나 이런 걸로 네. 지정이 됐으면 저게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게 100년 된 매화나무로 굉장히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정되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뭐 잔디 밟지 마시오 하는데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가지를 진짜 꺾었다면은 저건 좀 조금 예. 선을 넘어 물론 뭐 당연하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잘했다는 예. 건 아니지만 뭐 잔디 밟지 마세요 하는 것도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데 이거 꺾은 거는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만약에 꺾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예정화 씨한테 모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촬영팀의 촬영 문화가 저게 만약에 화보 촬영이 맞는다고 한다면 모든 자세나 포즈,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텐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되겠네요. 촬영팀들 어디 가서 촬영할 때 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돼도 되게 하라.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우린 들어가도 돼.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고 사전에 관계 당국하고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도 거기 무슨 드론 이런 거 띄우지 말라고 다 이렇게 이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촬영팀이 무단으로 드론 띄웠다가 거기 부닥쳐가지고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촬영팀의
조금 막가파식 촬영 문화가 있는데 그게 어쩌면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고 아무래도 예정화 씨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예정화 씨한테 모든 지금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촬영이 뭐 쉬는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된 그 건지는 내막을 좀 더 지금 모르는 내막을 거죠. 좀 알아봐야 모르는 거죠, 되는 지금. 상황이죠. 연예인들이 근데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무심코 SNS에 올렸다가 좀 뜻하지 않게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경우가 왕왕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뜻하지 않게 뭐 사람들은 많이 개념이 없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예정화 씨 건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논란까지 다시 들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걸그룹이죠. 그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귤을 차게 먹고 싶다라면서 네. 귤을 봉지에 넣어서 창문에다가 이렇게 꽂은 거죠. 그래서 귤을 바깥으로. 그 바깥 도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창 밖으로 귤을 차갑게 먹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먹어서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 또 개그우먼 강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공연이 늦어서 빨리 가기 위해서 구급차를 탔다라면서 인증샷을 남기는 그런 노를 범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구급차를 그러면 안 이용했는지. 되죠. 예. 그래서 이 구급차 곳은 영업 정지되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큰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고 탤런트 서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무심코 그냥 녹화장에서 셀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품이 있었는데 네. 소품 안에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스포가 될 수 있는 글이 써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올리지 그랬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포가 뭐예요? 내용의 스포? 스포일러. 내용 일부가 네, 그 다음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듯한 너무 키워드들. 약자를 쓰니까 스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스포일러. 스포일러. 네.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위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행했다면 그리고 연예인이라서 SNS에 올렸다가 이게 크게 이렇게 확산이 됐다면 이 부분도 그대로 처벌이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우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아주 사소한 어떤 범죄를 범했을 때 예. 이게 정말 위법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위법인지 알면 이걸 이렇게 찍어서 SNS에 올리겠습니까? 네. 이렇게 설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일반 실무에서 위법인지 모르고 행했습니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만약에 정말 자신이 옳은 행위가 이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연예인일지라 할지라도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의 공연을 두고 흔히들 이제 떼창이라고 부르는 합창이죠. 같이 이렇게 크게 따라 부르는 거 가사를. 이 떼창 또는 합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 떼창 때문에 콘서트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합창, 그러니까 간 분들이 저도 뭐 네. 공연 가끔 네. 갑니다만은 같이들 많이 불러요. 네. 근데 같이 많이 네. 부르는데 이 얘기도 뭐 그럴듯하다 싶었던 게 아니 내가 지금 저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보러 네. 비싼 돈 내고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창하는 거 들으러 간 건 아니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논란의 이제 핵심이? 이른바 떼창 다 함께 부르는 떼창이 문제가 된 게 예. 저게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지. 5만 명이 지금 목소리를 같이 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요번에 콜드플레이가 지난 주말에 공연했는데 그렇죠. 마이클 잭슨 이래 최초로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이틀에 걸쳐서 가득 메운 예. 그러니까 저게 표를 팔자마자 매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안표가 초보하다고. 7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만 명이 모여서 지금 공연을 한 건데 하루에 5만 명씩 다 똑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 도대체 내가 10만 원 내고 가수 공연 들으러 왔지 당신들 목소리 들으러 온 거냐라고 하면서 예. 같이 공연을 봤던 관객들이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 글을 올리니까 한국의 떼창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한데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해서 논란이 있는 저도 그 겁니다. 문제 제기하는데 그 듣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떼창 문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다 보니까 관객들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 공연 보러 갈 준비를 때 해가지고 지금 내가 한번 마음껏
한국인의 기상을 보여주리라. 큰 목소리로 떼창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예. 사전에 공연에 무슨 노래가 부를지 리스트를 인터넷으로 다 입수를 한 다음에 예. 가사를 다 입시 공부하듯이 저 외워가지고 영어를 영어를 다 외워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니까 이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좀 경직된 문화 아니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조금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도를 넘었다는 아니 가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노래를 전곡을 외워서 저렇게 아니, 그래서 열광적으로 그게 불러주니까 그럼요. 기분이 좋을 상당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직접 SNS를 통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훌륭한 관객들이다라고 평하기도 했고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 후렴만 다 같이 아는 부분만 따라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수와 똑같이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저 가수의 노래와 무대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네. 옆에 사람 목소리 듣느라고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인데요. 가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말도 아니고 정말 그 영어로 일일이 다 외워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목소리를 전한다는 것에 굉장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들 중에서 한국의 이 떼창, 합창 문화를 네. 극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극찬도 많이 하고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전설적인 떼창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메탈리카라는 팀이 우리나라 왔을 때 네. 중간에 노래가 아니라 네. 간주 딴딴딴딴 하고 이제 기타를 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타 음악 그 멜로디를 다 말로 다다다다다다 말로 따라해가지고 아니 세계에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에미넴이라는 힙합 래퍼가 있는데 랩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떼창이 어렵죠. 한국말로도 따라하기 근데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랩을 다 따라해가지고 원래 에미넴이 굉장히 까칠한 가수인데 한국 관객들한테는 이 하트 표시를 했다고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굉장히- 에미넴이 무대에서 하트를 보냈다는 것은 네. 거의 생방 중에 앵커가 욕을 했다. 이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올 정도로 예. 에미넴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에미넴의 이 하트 손짓을 보고 저게 아니라 그냥 뭐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트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객들이 자신감이 대폭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룬5라는 팀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네. 중간에 마룬5가 애드리브를 하는데 관객들이 거기에 수만 명이 똑같이 화음을 넣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마룬5가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똑같이 하려고 했더니 일본 관객은 그걸 못하더라. 역시 한국이 최고야. 우리나라 관객들이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국가적 자존심, 애국주의 이런 게 투영이 돼가지고 더 악을 쓰듯 떼창을 하게 됐다. 그래서 5만 명이 악을 쓰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마룬5 왔을 때 공연에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이거 좀 조금 이제 점점 심해진다. 이 떼창, 합창 문화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장점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상당히 좋은 문화인데 네. 그 선은 좀 너무 그거에 예. 매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yesterday 따다다다다다 yesterday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어를 가사를 다 외운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건데 이거를 공연 중에 24곡 부르는데 24곡 다 입시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가면은 너무 이거는 조금 뭐 이 경직된 관람 문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가수도 자기의 멋짐을 뽐내고 싶은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를 압도하면 가수도 좀 이건 좀 답답한 일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히트곡 몇 곡 내지는 글쎄요. 좀 신나는 노래 이런 거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조용하게 감상할 노래는 좀 감상만 해주는 네. 이래야 되는데 요번에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 조용하게 발라드 감상할 만한 노래도 5만 명이 악을 쓰니까 이거 좀 음악성을 해친다. 좀 적절히 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장점은 살리고 좋은 점은 살리되 조금 예.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조금 좀 같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